안녕하세요. 세계 고전 문학을 요약하고 해석해주는 네버엔딩 클래식이에요. 오늘은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소개해줄게요. 저는 닉 캐러웨이예요. 미국 중서부 지방의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예일대학교에서 금융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채권 사업이 발달해 있는 뉴욕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웨스트에그 쪽에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 집 옆에는 매일 밤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웅장한 저택이 있었어요. 그 저택의 주인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개츠비랍니다. 그에게 초대받지도 않은 뉴욕 사람들은 파티가 왜 열리는지 영문도 모르면서 파티를 즐기다 떠났어요. 매일 파티가 열리니까 사람들은 그 파티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개츠비가 누군지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죠. 결국엔 개츠비를 독일의 스파이, 악마의 친척 혹은 살인마라는 소문을 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사실 개츠비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나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큰 야망을 가졌고 16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왔대요. 그때 댄 코디라는 백만장자를 만났죠. 이후 5년 동안 코디의 요트를 함께 타고 그의 일을 도우면서 신사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 거래요. 그러다 댄 코디가 사망했어요. 그는 모든 유산을 개츠비에게 남겼지만 모순투성이인 법 때문에 그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았대요. 덕분에 개츠비는 여전히 가난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개츠비는 장교로 인간할 수는 있었어요. 그가 중2일 때 운명처럼 데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개츠비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였어요. 아주 유복하고 아름다웠는데 개츠비는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 늘 장교 제복만 입고 데이트를 했대요. 그러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개츠비는 파병을 떠났어요. 서로 너무도 사랑했지만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기다리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어 그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개츠비는 참전군인 특혜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는 데이지는 매일 개츠비의 편지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죠. 결국 톰 뷰캐넌이라는 시카고 갑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받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개츠비의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하지만 결혼을 돌이킬 수는 없었죠. 우여곡절 끝에 한 결혼이지만 데이지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톰이 어떤 청소부와 바람을 피웠고 5년이 흐른 지금도 어느 자동차 정비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중이었으니까요. 개츠비라는 이름을 그녀가 듣게 된 건 바로 그쯤이었죠. 건너편 저택에서 매일 밤 열리는 성대한 파티의 주인이 바로 개츠비였으니까요. 개츠비가 파티를 매일 개최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데이지에게 성공하여 돌아온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5년이 흘렀지만 개츠비는 여전히 데이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집 맞은편에 저택을 산 거예요. 매일 밤 그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초록색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를 추억하고 또 매일 파티를 열어 그녀가 참석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직 그녀만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저는 개츠비를 돕고 싶었어요.
저는 데이지와 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할 수가 있었죠. 만약 그녀가 제 집에 초대되고 그때 개츠비도 제 집에 있다면 둘은 만날 수 있겠죠? 그 계획을 실현하던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개츠비는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전부터 하인을 시켜 우리 집 잔디를 깎고 꽃도 사다 놨어요. 긴장이 되었는지 늘 여유 있어 보이던 그의 얼굴엔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비는 차츰 멎어졌어요. 데이지는 도착했고 마침내 둘은 다시 만났죠. 어색함과 침묵이 감돌았어요. 저는 자리를 피해 주었죠. 비가 오고 갔기 때문인지 햇살은 어느 때보다 더 눈부셨어요. 제가 다시 나타났을 때 데이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개츠비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희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데이지는 개츠비의 저택을 자주 갔어요. 데이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개츠비에게 파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는 파티를 중단했고 데이지와의 만남을 은밀히 하기 위해 모든 하인들을 해고시켰어요.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을 사랑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과거를 되돌려 5년 전 그때로 돌아가려 했어요. 한편 저는 데이지의 친구인 조던 베이커와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는 조던 베이커 그리고 개츠비와 함께 이스트에그에 있는 톰 저택에 초대받게 되었죠. 톰의 저택에서 마침내 톰은 데이지와 개츠비의 관계를 눈치채게 돼요. 숨막힐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데이지는 톰의 저택에 더 있을 수가 없었고 뉴욕 시내로 나가기로 했어요. 마침 톰은 개츠비의 노란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둘은 차를 바꿔 탔죠. 뉴욕으로 가는 길 톰의 정부가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들렀는데 그곳에서 정비관은 톰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줘요. 바로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상대가 톰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톰은 아내와 정부 모두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한참을 달린 후 우리는 마침내 뉴욕의 한 호텔을 도착했어요. 개츠비는 기회를 엿보다가 톰에게 데이지는 당신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톰은 불안한 목소리로 데이지에게 정말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지 물었어요. 데이지는 흔들렸죠. 톰을 사랑했던 순간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츠비와 도망가기보다는 현재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거든요. 데이지의 그런 모습에 개츠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우리는 호텔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톰은 자신만만해졌고 개츠비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개츠비는 데이지와 먼저 노란 차를 타고 떠났고 저는 베이커와 톰의 차를 타고 그들을 뒤따라갔어요. 톰의 차를 타고 한참 길을 가는데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 위에 톰의 정부가 뺑소니 사고로 죽어 있었어요. 비록 바람이 피운 아내지만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던 정비관은 그녀를 치고 간 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죠. 톰은 정비관에게 다가갔고 그녀와 바람을 피우고 죽인 사람은 바로 노란 차의 주인 개츠비라고 누명을 씌워요. 정작 그녀와 바람을 피운 것은 톰이었는데 말이죠. 그녀를 죽인 것도 사실은 데이지였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데이지는 흥분한 채로 개츠비의 차를 운전했죠. 톰의 정부는 아까 톰이 운전했던 그 노란 차를 보고 톰인 줄 알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데이지는 그대로 그녀를 들이받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온 후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할 테니 안심하라고 달래주며 집 앞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그러고도 데이지가 걱정되었는지 톰의 저택을 몰래 지켰죠. 그러나 개츠비의 생각과는 다르게 톰은 데이지를 잘 다독거려 주었고
오히려 둘 사이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개츠비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의 곁에 머무르기로 결심했어요. 그와 더 있고 싶었지만 어느새 아침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떠나면서 개츠비에게 톰이나 데이지 같은 여자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고 격려해 주었죠. 개츠비는 웃으며 절 배웅해 주었어요. 그게 개츠비의 마지막 얼굴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절 배웅해준 후 개츠비는 저택에 나와 홀로 수영을 했대요. 그때 개츠비가 죽은 아내의 내연남이고 뺑소니범이라 오해한 정비관이 찾아갔죠. 권총을 든 채로요. 그는 그대로 개츠비를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개츠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톰과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개츠비를 잊고 유럽으로 떠난 상태였어요. 그들은 개츠비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았죠. 개츠비는 뺑소니, 불륜, 밀주 등 모든 누명을 썼고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이 진심으로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상류층 사람들의 행포로 정작 고통받고 죽는 것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뉴욕을 떠나요. 저는 아직도 개츠비가 그리워요. 그가 데이지라는 여인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 했을 노력을, 그녀의 초록 불빛을 바라볼 때 느껴지던 감정을,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의 가슴 벅찬 꿈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요. 오직 하나의 꿈, 데이지를 위해 온 인생을 바친 한 남자의 위대한 삶은 이렇게 끝이 나죠.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이 소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각광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개츠비라는 인물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정서가 관통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소설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의 행포로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대요. 개츠비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변하는 반면 데이지와 톰은 돈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주죠. 불륜을 저지른 것은 톰이지만 그로 인해 죽고 상처받은 사람은 개츠비와 자동차 정비관 그리고 그의 아내였잖아요. 개츠비가 댄코디로부터 유산을 단 한 푼도 못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댄코디는 개츠비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 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법과 관습의 잣기로 인해 개츠비는 응당 받아야 할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한 점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힘없는 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 방금 니케라에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톰은 정비관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톰에게 그녀는 그저 바람을 피우는 파트너에 불과했죠. 데이지에게는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사주는 반면 그녀에게는 개 목걸이를 사주는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그녀가 데이지라는 이름을 입에 담자 그녀를 개처럼 때리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톰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늘 그와 함께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했고 노란 차가 돌아오자 자신을 태워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차로 달려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작가는 돈 많은 사람들로 인해 약자들은 너무 쉽게 상처받는 당시의 시대상을 그려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런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네요. 한편 작가는 개츠비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표현하려 했대요. 즉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화신인 거예요. 실제로 그는 매우 가난했어요. 그 이후로 사랑하는 여성과 파혼당한 적도 있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스콧에게 가난한 집 남자는 부잣집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었다는데 그 말이 그의 작품 성향에 큰 영향을 남긴 것 같아요.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부잣집 처녀와 가난한 청년의 사랑을 다룬 주제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피츠제럴드는 미국 재즈의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인데 재즈의 시대란 1920년대 경제적 번영 속에서 찾아온 과소비와 향락, 섹스, 춤, 재즈가 성행한 시기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온갖 향유를 누렸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 정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기독교적 원칙으로 재건하고자 금주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춤과 재즈 돈이 있는데 술을 안 마시기란 불가능했겠죠? 개츠비는 아마 금주령이 내려졌던 이 시기에 술을 몰래 판매하며 큰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커요.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숭고한 정신을 가진 그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번 이유는 단 하나, 데이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개츠비는 데이지를 사랑했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 그에게 여자는 인생에 방해만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데이지를 만난 순간 그 생각을 버렸죠. 그리고 그녀는 개츠비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돼버리죠. 저는 개츠비가 권총에 맞아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개츠비가 피살당하지 않았으면 데이지가 유럽으로 떠났다는 것을 결국엔 알았겠죠? 삶의 전부라 여겨지던 존재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겪을 상처와 고통은 총알을 주는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책을 펼치는 순간 그 속에서 무한한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한쪽씩 책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주인공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즐거움과 슬픔, 어려움을 함께 하다 보면 마지막 장을 덮을 땐 우리 곁에 어느새 친구 하나가 생겨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츠비라는 친구가 생기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그럼 안녕!